어쩌라고.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모든 순간 너무 많은 고민을 하는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에게 외칩니다. 어쩌라고. 에라 모르겠다. 어쨌든 혼돈 속 찰나의 선택과 기약 없는 뒷수습의 반복. 어쩔 줄 모르지만 어쨌든 하는 팟캐스트. 어쩌라고. 8번째 시간입니다. 와. 벌써 8번이 됐고요. 사실은 이것은 8-1회다. 왜냐하면 정말 방송인이라면 빠질 수 없는 방송사고, 조금 전에 녹음을 진짜 신나게 했는데 켜보니까 녹음이 안 되고 있었다. 그래서 다시 기운을 내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방송을 하려다가 그래도 처음에 했던 생각 그대로 다시 한번 해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대전의 문화예술인 이 동네 셀러 수다쟁이 서은덕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은덕이에요. 수다. 사실은 지난번에 이 날라간 방송에서 말을 하지 않으려고 엄청 고생을 하면서 인상을 쓰면서 막 참고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 참지 않아도 된다. 난 주인공이 아니다. 얘기해줬기 때문에 이번에서는 말을 좀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 팟캐스트를 하는 이유가 내가 실컷 하고 싶은 말을 잔뜩 많이 하는 것이 기획 의도이자 목표이자 취지이기 때문에 게스트로 나오는 사람은 말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걸었었거든요. 그래서 은덕 같은 사람은 나올 수 없다. 왜냐하면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만 난 주장했죠. 비보에도 김영철이 있듯이 이쯤에서 나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겠니? 그래가지고 그러면 기꺼이 나와주신다면 제가 감사히 초대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방송의 성사가 됐고요. 사실은 오늘이 저희 생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생일을 기념하면서 낮에 만나서 밥도 먹고 케이크도 먹고 막 축하하고 잔치도 하고 또 저녁까지 이렇게 하루 종일 함께 있으면서 저와 소중한 시간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소중하죠. 그게 그러니까 제가 대전으로 이사 와가지고 처음 맞는 생일인 건데 사실은 이 부부께서 지난 성탄절에도 크리스마스에 뭐 하냐 나한테 물어서 나 크리스마스가 뭐 별거냐 아무 계획 없다 그냥 집에 있을 거다 하던 대로 뭐 할 일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랬는데 쓸쓸하니까 만나서 맛있는 거 먹자 이런 얘기를 먼저 제안해 주셔가지고 그럼 좋죠 해서 집에서 그때 우리 뭐 이거저거 사다서 잔뜩 먹고 떡볶이랑 잔치를 했었죠. 튀김 순인데 그 시간이 엄청 좋았어요. 제가 뭐 크리스마스라고 특별히 막 챙기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그 시간이 되게 따뜻하고 좋고 정말로 연극도 보고 아끼고 서로를 환대하고 그 마음을 베풀어주는 것이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 생일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뭔가 생일 때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냥 사실 생일을 막 잔치를 크게 벌이고 사람들을 막 많이 만나고 시끌벅적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왠지 혼자 그냥 있으면 좀 쓸쓸하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서 그냥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서 생일에 파티를 하자, 잔치를 하자, 같이 밥도 먹고 뭐 케이크도 먹고 놀자 이렇게 제가 하자고 말했고 그럼 좋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늘 몇 시간째 같이 있는 중이다. 7시간, 8시간째 같이 있는 중이다. 그렇고요. 어쩌라고의 김영철, 서은덕 씨가 지금은 설명 중.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좋다. 그래서 내가 너 말 많이 해서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애써 노력하면서 말을 안 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괜찮습니다. 네. 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거 다 재밌자고 하는 거고 좋자고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지금 이 장소는 서은덕의 뭐 작업실이자 사무실이자 모임방 뭐 이런 걸로 쓰고 있는 공간이고 울림이 좋고 길가에 있어서 차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것도 또 특별한 운치라고 생각하고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은덕은 저 코로나 격리 때 케이크를 사다 주신 주인공이십니다. 예! 그때도 매우 감사했죠. 그러니까 그때 은덕한테 내가 참치김밥과 달달한 디저트를 사오라고 꼭 집어 요청했던 것도 사실은 코로나로 지낼 수 있지만 혼자 격리돼서 지내는 거 아무런 무리가 없지만 주문해 먹는 거라던가 혼자 지내는 거라던가 무리가 없지만 또
계속 혼자 처지고 좀 쓸쓸해지고 우울해지고 뭐 이렇게 되면 나를 또 막 비난하면서 아씨 너는 왜 이렇게 또 지내고 있니 쓸쓸하게 너는 정말 친구도 없니 이런 마음이 또 다른 나의 자아가 나를 막 또 공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적극적으로 아니다 나에겐 친구가 있다. 응? 먼저 나서주지 않으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친구를 끌어오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부탁을 했었고 그때도 정말로 그 바쁜 와중에 밤늦게 집에 와줬던 고마운 친구입니다. 격리는 외로운 일이야. 그래서 그냥 매우 외롭지는 않지만 요즘 좀 겨울이라 쓸쓸해서 그런지 가끔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계속 좀 축축 처지고 스스로 별로다 안 좋다 나는 좀 그렇다 계속 그렇게 처질까봐 그러지 말자 적극적으로 나서서 오늘 제 생일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너무 관종 같아서 부끄러웠지만 괜찮다 그래도 하겠다 왜냐면 그렇게 안 하고 혼자 집에서 좀 쓸쓸하네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그냥 한 번 부끄럽고 그냥 다 같이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사실 낮에는 내츠라고 저희가 모여가지고 점심을 먹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저가 거기에 맨날 가서 점심을 먹진 않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시간 될 때마다 가서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가끔 거기 모이는 그 모임 구성원,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일이면 그냥 같이 케이크도 나눠 먹고 막 이러거든요. 그게 되게 좋아가지고 오늘 나도 같이 식사하고 케이크도 나눠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맨 처음에는 케이크를 내가 사서 들고 가야겠다. 내가 먹고 싶은 걸로 골라가지고 그래서 셀프로 해피 버스데이 투미 셀프로 잔치를 기획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런 계획을 은덕에게 얘기했더니 그럼 선물은 뭘 사야 되나 너의 마음도 만족시키고 본인의 예산에도 적절하고 뭔가 그냥 특별한 어떤 선물 같은 거를 생각해야겠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전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좀 했고 우리 같은 사람은 돈으로 커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음과 뭐 타이밍과 기타 등등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은덕에게 그런 또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그런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은 마음도 또 있는 거예요. 겸사겸사. 그래가지고 그러면 케이크를 내가 먹고 싶은 것으로 고르기 위해서 너는 케이크를 사는 것을 선물로 하여라. 이런 생각을 해서 정말 대전의 자랑 성심당에서 만나가지고 케이크를 골라가지고 왔죠. 진짜 거기서 제일 크고 제일 비싼 케이크. 그래야 뭐 호텔급 가격은 아니겠지만 그래가지고 그걸 사들고 가서 이제 레치에서 밥 먹고 다 같이 촛불 켜고 생일을 축하하는 거를 할 계획이었는데 제가 낯을 가리고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도 잘 못하니까 은덕이 거기서 해도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저는 부끄러웠지만 그냥 좀 하고 싶기도 했어요. 그냥 그렇게 전에 저도 누군지 모르는 사람의 생일날 케이크를 얻어 먹으면서 그냥 누군가의 생일이구나 축하하는 마음을 나눴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되게 따뜻하고 좋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냥 어딘가에 속해 있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크게 뭐 별로 관심 없고 이제 그냥 케이크 먹는가 보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좀 부끄럽지만 괜찮아 그렇게 가서 하고 왔고 근데 또 때마침 오늘이 겸사겸사 여러 가지 경사가 겹쳤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가지고 엄청 거한 식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정말 잘 먹었죠. 잘 먹고 케이크는 정말로 막 3, 4층짜리 딸기가 와르르르 잔뜩 쌓여있는 엄청난 케이크 진짜 어른 10명이 모여서 먹었는데도 다 못 먹는 그런 케이크로 아주 성대하고 기쁘고 즐거운 생일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막 눈치 없는 아저씨가 생일 축하 노래도 기타를 치면서 불러주셨죠. 겨울에 태어나. 그래서 그 아저씨 말리는데 좀 수고로웠지만 결국엔 해줬어. 마음만 받기로. 그쵸. 어쨌든 또 감사한 일이니까 그 모두가 다들 뭐 좀 핀트가 안 맞을 수는 있지만 다들 선의로 가득 찬 공간이잖아. 맞아. 그런 마음은 또 다 느낄 수가 있으니까 되게 재미있었고 좋았고 그래서 내가 또 제가 하고 있는 제가 트위터 인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트위터 막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거기가 다 각자 조금씩 그 보는 친구들이 달라. 막 페이스북에만 있는 친구도 있고 인스타에만 있는 친구도 있고 트위터는 내가 워낙 하는 데니까
그래가지고 저 오늘 생일이에요 막 이런 거를 막 올린 거야. 너무 올리고 싶었지. 뭐 좀 쓸쓸했나 봐 진짜로. 겨울이고 이사 오고 막 그래가지고 트위터에는 어제 밤 12시가 되자마자 올렸고요. 그리고 아침에도 또 올리고 뭐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인스타에도 올려서 막 저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막 축하한다 좋다 막 이렇게 막 인사를 해주잖아요. 친한 사람도 있고 안 친한 사람도 있고 그냥 그러한 축하와 사랑의 마음을 듬뿍 받아 먹고 매우 기분이 좋은 상태예요. 행복합니다. 아 정말 생일이라는 게 민망하기도 하고 나이 먹을수록. 그니까. 근데 뭐 또 기쁜 일이잖아요. 어쨌거나. 그쵸. 근데 이게 누군가의 기쁜 일을 함께 즐기면서 노는 게 좋은 거지. 뭐 그거에 대해서 민망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만 여기저기 올리니까 이제 오랜만에 연락이 닿았거나 그러니까 그냥 친구들 안부를 주고받는 친구들이 어머 생일이네 이러면서 막 카톡 선물하기 이런 걸로 선물을 몇 개 보내준 거야.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좋고 그런데 또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내가 선물 받자고 막 이런 건 아닌데 그래서 선물 준 것도 고맙고 선물 안 주고 그냥 뭐 축하한다 말만 해준 사람도 고맙고 사실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마음과 이런 거 하트만 눌러준 사람도 고맙고 뭐 그냥 다 좋은 거야. 나는 약간 관중으로서 혼자서 외롭게 쓸쓸하게 있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의 발현이었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이 다 감사한데 그렇게 선물을 준 거를 받으면 너무 고마우면서도 민망하면서도 진짜 이 은혜를 어떻게 갚나? 이런 마음이 또 들기도 한단 말이야. 그냥 그때그때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을 내서 갚으면 되기는 하는데 그러면 되겠지. 그리고 또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성당에 다니잖아요. 네. 기도를 해줘요. 우리의 보험금 몇 푼을 주면 무료로 미사는 매일매일 미사가 있고 가서 그 사람 기도를 해줘요. 그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사실은 뭐 그렇지만 아무튼 그 사람 마음속에 평화와 안식이 있기를 하면서 기도해줘요. 그치. 그 은덕이 성당에서 기도하는 마음처럼 나도 그냥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기운을 보내고 그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진짜 평화와 안녕을 빌잖아.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꼭 저 사람한테 받은 걸 저 사람한테 되갚을 필요는 없으니까 사는 것이 그냥 내가 이렇게 사람들의 호의로 충만해지면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누군가에게 베풀면서 살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되겠지? 그럼요. 그게 뭐 주고받고 하면 끝나는 건데 서로 주고 누구한테 받고 누구한테 또 베풀면서 확장이 되고 너무 막 고마워하고 미안한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내가 다시 해줄 때 더 그냥 갑절로 잘해주고 진심을 다하면 될 것 같다. 진심을 다해서 그리고 사실 진심이니까 고마운 마음도 그냥 기꺼이 받고 그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기꺼이 하고 그런 마음들을 하면 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이 좀 더 가벼워서 그냥 주는 거 막 마음껏 너무 좋다 뭐 그렇기도 하고 약간 어떨 때는 내가 받을만 하니까 받지 뭐 이런 마음도 있고 그쵸. 막 그랬었는데 이제 또 좀 지나니까 이게 세상에 다 공짜가 없는데 이 주는 마음을 나는 또 어떻게 갚으면 좋을까 막 이것 때문에 막 부담도 되고 그리고 내가 너한테 뭐 오늘 나랑 시간을 보내다오 뭐 코로나 때 우리 집에 와라 이렇게 진짜 기꺼이 손을 내밀고 부탁하고 있는 것처럼 그거는 네가 그거를 기꺼이 그런 마음을 해줄 거라는 걸 알고 네가 나한테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뭐 계산이라던가 뭐 미안함, 민망함, 불편함 이런 마음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관계에서는 그게 정말 흔쾌히 되는데 어떤 관계에서는 좀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저 사람이 너무 잘해주면은 좀 어떡하지? 이렇게 잘해주지 나한테 내가 뭐라고? 막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뭐 그럴만 하니까 그렇지 이러면서 막 좋다 이랬는데 지금은 아이고 이렇게 뭐 내가 뭐라고 이렇게 잘해주시나 나는 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뭐 네 말대로 뭐 그 사람한테 꼭 갚지 않아도 그냥 내가 다른 세상에 이로운 마음으로 잘하고 내가 그냥 잘하면 된다. 다 잘하면 된다. 이런 결론이기는 하네. 그래서 뭐 우리가 맨날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 사람한테 덕을 쌓게 하는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도
하나의 선물이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지만 이런 관계라는 그치. 게 하지만 하여튼 세상 어려운 것 같긴 해. 그렇지. 그 옛날에 내가 뭐 여행 다니면서 살고 돌아다니면서 살고 그럴 때는 그냥 중간중간 만나는 정말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나한테 호의를 베풀고 그 여행자를 환대하는 그런 그치. 또 기운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거는 정말 뭔가 한치의 민폐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서로가 기쁨을 주고받고 우리가 정말 당신은 덕을 베풀 기회고 당신에게 즐거움을 내가 줄 수 있고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뭐 필요한 거 있냐고 하면 진짜 정말 한치의 어떤 망설임도 없이 저는 이것부터 이것까지 필요한데요. 그 본인의 예산에 맞춰서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나한테 선물하시면 됩니다. 막 이런 걸 구글 독스로 만들어가지고 보여준 적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아. 뭐라고 좀 더 신중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냥 아무한테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 또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굳이 물건을 막 많이 또 새로 사거나 채워가지고 뭘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적당히 잘 살고 필요 없는 물건들은 좀 줄이고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전자레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진행. 왜냐하면 전자레인지가 없이 지금까지 계속 살았는데 사실 크게 필요하진 않아. 전자레인지 과연 필요한가? 크게 필요하진 않아. 그리고 심지어 우리 집에는 지금은 에어프라이어가 있고 이 에어프라이어가 있기 전에는 조금은 오븐 같은 게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뭐 구워 먹거나 그러니까 뭐 전자레인지처럼 데워 먹을 수는 없지만 요리에 사용하기엔 충분한 게 있어. 그리고 전자레인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야? 혼자 사는 사람들이 뭐 냉동밥이나 햇반 같은 거 돌려 먹는 건데 나는 그렇게 먹진 않으니까 햇반 안 먹고 밥도 그때그때 조금씩 해서 먹고 만약에 전자레인지가 필요한 상황이면 그냥 그 찜기처럼 물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데펴서 먹는데 그래도 전자레인지가 있으면 편하긴 하잖아. 그래서 이사도 왔고 큰일 치렀으니까 사람들이 집에 필요한 거 뭐 있으면 말해라 라고 얘기할 때마다 전자레인지를 말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말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맨날 고민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한 번은 말한 적 있었는데 그 친구도 전자레인지를 굳이 새거 살 필요가 있냐. 전자레인지 뭐 당근에도 되게 많고 진짜로 집에서 쓰다가 안 쓰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그리고 사실 새거 싸도 비싸지도 않고 맞아. 그러니까 전자레인지가 그렇게 뭔가 고민을 할 물건은 아닌데 그거를 전자레인지를 굳이 집에 들여야 돼. 약간 그리고 그런 부심도 있었어. 내가 지금까지 전자레인지 없이 살았는데 전자레인지가 정말로 뭐 1인 가구의 필수품이냐. 난 전자레인지 없이도 살 수 있다. 전자레인지가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지. 그치.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없이 살았는데 그냥 누군가가 뭐가 필요한 거 있냐고 물어볼 때마다 전자레인지를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아니야 꼭 필요한 건 아니야 해서 다시 들어가고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 그러던 찰나에 내가 이 집에 이 사무실에 왔는데 저기 전자레인지가 하나 딱 있는 걸 못 보던 게 그래서 어머 저 전자레인지가 있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흔쾌히 가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내가 갖고 싶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나는 전자레인지에 관한 약간 그간의 고민의 역사가 있다. 이 고민을 같이 나눠보고 싶다. 근데 그 고민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나도 와닿았고 내가 지금까지 결혼을 해서 사는 11년 동안 전자레인지를 안 샀다고 내 돈 주고 굳이 필요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살까 말까. 근데 누군가 쓰면 주면 받겠다. 뭐 이런 생각. 나도 이제 밥을 잘 안 해 먹으니까 햇반 이런 게 뭐 필수기도 하니까 저거 있으면 좋겠지만 내가 굳이 안 사도 되는 거라고 치부해놓은 물품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게 참다 보니 뭐가 하나 또 생기고 그래서 그게 또 마침 이제 생겨서 갖고 있다가 누군가 또 우연하게 하나 더 줘서 나한테 2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흔쾌히 가져가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근데 사실 나한테는 좀 필요한 거긴 하더라고. 보니까 많이 그런 식으로 많이 데워 먹으니까 맛없게. 그리고 내가 전자레인지가 필요가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 진짜로 뭐를 데워서 먹거나 이래야 될 때는 편의점에서 사온 거를 편의점에서 데워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이런 적도 있었어. 뭔가를 사가지고 먹어야 될 때는 근데 그 일이 뭐 맨날 있었으면 샀지 당연히. 근데 정말
가끔 있으니까. 근데 굳이 편의점 뭐- 가가지고 언 냉동밥을 녹여서 오는 건 아니잖아. 아니 그건 아니지. 네. 거기서 산 거를 그냥 거기서 네. 돌려가지고 와가지고 했던 적이 있었지. 합당하네요. 네. 그 냉동밥 편집에 몰래 가가지고 뭐 몰래 배워가지고 오면 웃기겠다. 아니 그랬을 것 같으면 가져가야지 물론. 근데 저게 이제 마침 나도 생겼고 생각지도 못한 게 생겼는데 있으면 무조건 남아야지. 그리고 뭐 정 필요하면 여기서 대화에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가게 되지. 가는 길이 좀 쉽겠지만. 아 그래가지고 그것처럼 또 내가 사고 싶은 게 압력밥솥이었어. 그러니까 압력밥솥. 난 전기밥솥을 집에서 안 쓰고 그냥 진짜? 가스레인지 압력밥솥에 그 3, 4인용 좀 작은 솥에다 밥을 해먹거든. 그리고 밥을 뭐 그때그때 해먹으려고 하는데 근데 그 밥솥에 정말로 한 번 먹을 1인분만 하면 정말 밥솥 바닥에 애가 깔려가지고 밥이 제대로 안 돼. 최소한 2-3공기는 해야지 좀 밥같이 되는 느낌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를 진짜로 요새는 정말 1, 2인용으로 되게 작은 밥솥도 나와. 그래. 압력밥솥. 귀엽기도 하고. 아 근데 맛이 달라? 압력밥솥과 전기밥솥이 맛이 다르다고들 하죠. 다음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2015년에 처음 독립을 할 때 우리 작은 언니가 3, 4인용 녹색 압력밥솥을 사줬어. 녹색. 그래서 그거를 그냥 잘 썼고 맛있게 먹었고 근데 이제 이게 오래 썼으니까 그 고무 패킹이 좀 오래 쓰면 이게 헐거워져가지고 압력의 기능이 떨어지거든. 그래서 패킹만 한번 갈아서 꼈어. 한 1년 전쯤에. 그래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뭔가 나는 점점 또 밥맛이 없는 것 같은 거야. 이 밥맛이 없어진 이유는 이거 오래 써서 그런 것 같다. 근데 또 찾아보면은 그냥 보통의 가정집에서 압력솥 막 20년, 30년 막 그렇게 쓰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이것이 헛된 욕망의 소비인가 필요 없는 것을 사고 싶진 않잖아, 새로. 그래서 이걸 그냥 계속 써야겠다. 뭐 패킹이 필요하면 패킹을 갈아서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뭔가 나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딱 한 번 먹을 밥을 1인분씩 해가지고 갓 지은 밥을 맛있게 먹는 건데 이게 3, 4인용 솥은 좀 크니까 바닥에 깔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1, 2인용 솥으로 하면은 딱 한 공기만 해도 너무 맛있게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이 든 거지.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밥솥이 옛날부터는 아니지만 몇 달 전부터 밥솥이 사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다시 또 다른 나는 네 밥솥 있고 그 1인용 굳이 사서 뭐하고 막 이런 마음으로 안 사려고 했다가 야, 사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지지난주인가? 연말에 친구들하고 송년 모임을 좀 하니까 기분이 좀 좋아서 그냥 언니랑 엄마들하고도 한 해가 가기 전에 만나서 밥도 먹고 이러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엄마가 서울에 오신 김에 큰언니 집에 갔단 말이야. 그랬는데 그날이 때마침 공교롭게도 나의 음력 생일 전날이었던 거야. 그래서 엄마가 왔으니까 미역국도 끓여주겠다고 해서 뭐 동지 때 못 먹은 동지죽 미역국, 설날에 먹을 떡국까지 미리 땡겨가지고 3가지의 종류의 국을 끓여가지고 한 상에 주셔서 그걸 또 막 우거우거 먹고 다 먹었어? 다 먹었지. 대단한데. 조금씩 3분의 1씩 조금씩 먹어서 다 먹을 수 있게 계획적인 식사를 했지. 그래서 언니들이 막 웃으면서 너 내일 생일이라 가지고 오늘 맞춰서 온 거냐? 막 이래서 아니야 나의 이 가족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줘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내 생일이라면 내가 이 기회를 틈타서 언니들에게 생일 선물을 좀 수금해 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때를 놓치지 않고 작은 언니에게 제가 갖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압력밥솥이다. 이렇게 열심히 어필을 해서 다음날 언니가 주문해줬어. 근데 이게 뭐 엄청 가격 비싸진 않는데? 그치 별로 안 비싸. 5에서 7만 원 정도? 그랬는데 언니도 조그만 거 쓰는데 얘가 1, 2인용으로 너무 작은 밥솥이 되면 가스 그 화구보다 밥솥이 작진 않지만 화구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옆에 손잡이가 다 녹아가지고 그렇게 작은 걸 사지 말라더라고. 그래서 똑같이 그냥 3, 4인용으로 샀는데 이번에는 전통적인 은색의 스테인레스 밥솥을 샀습니다. 그래서 밥맛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이제 언니들한테 생일 선물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니까 너무 조급한 거예요. 빨리 이제 언니들은 뭔가
미안함과 이런 것이 되게 낮잖아. 그 친구나 다른 지인들보다. 그러니까 언니들한테는 마음껏 뭐를 사달라고 하고 싶은데 갖고 싶은 게 막 얼토당토하게 언니한테 뭐 맥북 사달라고는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내가 갖고 싶은 게 뭐였지? 갖고 싶은 게 뭐였지? 해서 막 엄청 생각을 해가지고 밥솥을 생각해 낸 거고. 그리고 텀블러도 하나 좀 예쁘고 딱 내 손에 감기고 적정한 크기의 텀블러가 갖고 싶었던 거야. 요새 텀블러가 너무 많지만 내가 그냥 여름에 한참 쓰던 텀블러를 진짜 언제 어디다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찾아보려고 하니까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막 잊어버리고 살았으니까 모르면 계속 살 수 있는데, 그리고 그냥 보온병 같은 건 하나 있어서 그걸로 썼는데, 텀블러도 오래 쓰면은 얘가 냄새도 배기고 아무리 씻어도 약간 종이란 눈빛이다. 오래 쓴 티가 나서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킨토야, 킨토. 내가 찾아본 거는 킨토 텀블러. 킨토인데. 그러니까 그게 약간 보급형으로 적정한 가격에 아름답고 뭐 보온 보냉도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온 보냉이 좋은 어떤 제품은 되게 비싸겠지. 뭐 스탠리 이런 건 더 비싸잖아. 그치, 스탠리.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뻐라. 킨토도 이쁘거든. 그래서 그걸 사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이제 소비를 하지 말라는 나의 자아가 네가 텀블러를 잊어버리긴 했지만 그냥 지금 쓰는 보온병 하나 있으니까 그걸로 써도 되지 않겠니?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 살까 말까 이런 고민을 막 하던 중에 친구가 생일 선물로 사줄까 그랬는데 아니야. 지금 이거를 꼭 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너는 텀블러 말고 옷을 사줘. 내가 그래가지고 친구는 옷을 사줬고 이제 큰언니한테 킨토 텀블러 갖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때마침 언니가 사무실에 선물로 받은 킨토 텀블러보다 더 뭐라고 해야 되지? 고사양에 좀 더 비싸고 기능도 좋고 텀블러계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이름이 어렵던데 근데 진짜로 플라스크 그거 진짜 텀블러계 에르메스 치면 이게 나오더라. 내가 그걸 쳐봤어 지금. 그래가지고 그거 선물 받은 게 하나 있다고 그거 주겠다 그래서 그럼 오케이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너무 이쁜데? 그것도 너무 이쁘지. 그것도 기능이 되게 좋대. 어디 나라 거야? 몰라 이름이 어려운 걸 보니 약간 유럽적인가? 그래가지고 그 선물 2개가 있고요. 그래서 옷을 사준 친구는 매해 나의 생일에 필요한 거 있냐 진짜 맨날 그렇게 꼼꼼히 잘 챙겨주시는 고마운 친구분이시죠. 참 복도 많아. 그래서 그 친구는 무엇을 줬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원하는 것은 제 집에서 일을 하니까 집에서 일할 때 출근복으로 갈아입어. 잠옷을 입고 일을 하면은 마음이 딱 출근하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정색하고 오늘 좀 공식적으로 딱딱한 업무를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정장 바지를 입고요. 아니 근데 정장 바지가 있어요? 기지 바지? 있어. 그거 연희들이 준 거. 내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뭔가 좀 중요한 회의 높은 사람 만나러 갈 때 입어야 되는 바지와 그 마이 같은 거. 기지 바지와 바다 마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거를 입고 일하고 뭔가 좀 발랄한 느낌으로 기분 전환을 하면서 쓰고 싶다 이러면은 막 치마를 입고 막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평상시에 그냥 뭔가 고뇌에 찌든 창작자의 어떤 내가 생각하는 그림은 너드처럼 후드티에서 머리를 그 후드를 푹 뒤집어 쓰고 그 옆을 안 보고 이렇게 글쓰기에 매진하는 그런 모습을 원해. 그래가지고 그런 후드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냥 뭐 회색에 무늬 없는 어떤 것이야.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게 작가의 유니폼처럼 넉넉한 후드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나의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엄청 후드가 달리면서 넉넉하면서 귀여운 디자인의 옷을 찾아가지고 선물을 주셨죠. 정말로 나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나는 옷을 잘 못 사니까 옷을 많이 안 사보기도 했고 관심도 없어서 그거를 막 검색하고 찾고 쇼핑하는 거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치,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기본 자료가 없어.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마음을 내서 시간을 내서 이런 거를 찾아줘가지고 너무 고맙지. 그러니까 매해 내 생일 즈음이 되면 이 친구가 올해는 뭘 사줄까 물어본단 말이야. 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떨 땐 내가 생필품 뭐 베개는 이제 사달라. 그러면 그냥 나는
얘기하면 얘는 또 최대한 귀엽고 좋은 걸로 또 골라가지고 막 사줘. 뭐 내가 뭐 내가 키보드가 있는데 은행이나 회계 담당자들 숫자 키판만 따로 있는 거 이렇게 쓰잖아. 그게 너무 또 부러운 거야. 얼마 안 하지만. 그래가지고 그거 사준 해도 있고 오래된 친구니까 여러 가지 친구들이 쌓였는데 근데 내가 그런데 나는 그 친구의 생일 즈음에 올해 뭘 사줄까 내가 이런 말을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게을러서 그런 거죠. 게으르고 사실은 남이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마음을 쏟는 거가 너무 기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나도 그렇게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약간 맨날 까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의 아주 깊은 마음 속에서는 저걸 안 해줬다고 서운하지는 않으니까 나한테 내가 오늘 막 인스타나 트위터에 저 오늘 생일이라고 너한테 오늘 생일이니까 같이 만나서 놀자 생일 파티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는 적극적으로 내가 알리잖아. 네가 내 생일을 기억하고 있을 필요 없이. 그런데 어떤 관계에서는 그런 거를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관계가 또 있는 거잖아. 만약에 뭐 애인 사이거나 그러면 또 서운할 테고 그런 것처럼. 그리고 나한테 그런 얘기도 한 적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꼭 이제 캘린더와 달력에 놓고 이제 하려고 하죠. 근데 나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긴 하지만요. 하여튼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모든 그냥 어지간한 사람들이 오늘도 뭐 누군가는 축하해요 그래서 막 댓글을 남긴다거나 좀 더 친한 사람만 문자로 축하해요 막 이렇게 알려주거나 뭐 그러기만 해도 너무 좋고 뭐 안 그래도 상관없고 나는 일단 내 생일이에요 랄랄라 이렇게 드러낸 것 자체가 행복한 일이잖아. 그렇지. 우리가 또 관종이니까. 나는 내가 관종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관종이다. 아니 선생님 관종이 맞잖아요. 저는 근데 의외로 명백한 관종이죠. 내부는 관종이 아니야. 외부는 좀 관종인데. 그럼 나는 외부는 관종이 아닌데 내부가 관종인가 봐. 그럴 수 있어. 우리는 여러 겹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 은은한 관종이라고 하더라고. 은권. 뭐라고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막 선물도 보내주고 그래서 막 고맙고 잘해야겠다 이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곤 있습니다. 근데 주는 기쁨도 굉장히 커요. 그런 것 같아. 나도 그 어느 날 뜬금없이 그러니까 나는 막 연락이 되게 오랫동안 안 되던 사람한테도 그냥 뜬금없이 가끔 연락해보고 전화해보고 뭐 편지도 써보고 싶고 막 그렇거든. 그러니까 그런 저런 마음들 그러니까 진심이 제일 귀하고 중요한 것 같기는 해. 그걸 또 잘 드러내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쨌거나 선물은 타이밍. 진짜 타이밍과 정성. 그치, 정성이지 정성 사실은. 사실 저도 이제 선물하는 거나 저도 뭐 받는 게 워낙 많으니까 여기저기서. 근데 저는 또 많이 주는 것도 좋아하긴 해서 이렇게 하기도 해도 내가 아무리 많이 줘도 그 사람 커버를 못한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거나 나보다 여력이 되고 그 사람은 뭐 이렇게 물류로 때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걸 고스란히 갚으려고 하면 사실은 등가가 너무 안 맞는 거야, 가격대로.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를 적재적소에 빨리 작은 거를 내 규모 안에서 선물해줘야 돼서 센스가 엄청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일례로 뭐 친구 한 명 있고 어떤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근데 가진 게 너무 많아. 늘 많고 그리고 굉장히 눈이 높고 그리고 본인이 갖고 싶어 하는 게 되게 정확하고 스타일이 있는 사람이라 누구나 그 사람한테 선물하는 걸 어려워해. 많이 받지만. 그래서 이분이 하루는 어떻게 텀블러 얘기가 막 나왔어요. 아까 뭐 비슷한 얘기지만 텀블러 얘기 나왔는데 그분이 자기는 작은 텀블러 하나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스타벅스에서 발견을 해서 그걸 샀대요. 딱 보고 나니까 그 안에 소주컵 담는 통이었던 거야. 그래서 뜨거운 물도 못 넣고 자기가 대략 난감했다. 이뻤는데 너무 아쉽다. 그걸 이제 잘 기억하고 있었다가 하루는 무인 여행을 갔더니 정말 손바닥만한 텀블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당장 샀어. 얼마겠어? 만 얼마 한다고 11,000원, 12,000원.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서울에 무인양품 나도 그때 처음 가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사서 그날로 저녁에 가서 갖다 줬어. 그냥 밤에 10시쯤 우리 동네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나오시라 내가 뭐 하나 샀는데 그랬더니 생물이냐 아니면 괜찮다. 생물. 왜 이 밤에 날 찾냐. 그래서 생물 아닌데 재미있는 거라 드리고 싶어서 그런다. 그랬더니
너무 어린 나이처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실은 그분한테 그 받은 것만큼 해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어딜 가나 내가 받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작은 것들을 어떤 걸 저 사람이 좋아할지 늘 유념해서 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사실. 그래서 친구한테는 심지어 카카오톡 뭐 이거 뭐지? 이모티콘이라고 하나? 그 움직이는 애기 그림 같은 거? 그거 나도 처음 사봤는데 그거를 선물을 해준 거예요. 그 친구는 나한테 막 그냥 100만원씩 선물을 주는 애야 가끔. 그래서 너무 갚을 길이 없었는데 그럴 때 내가 이 친구한테 이런 의미를 설명하면서 내가 이거를 널 생각하면서 샀어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주로 받지를 못해요 사실은.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같은 값을 갚으려고 할 때는 안 맞으니까 잘 못 갚는단 말이죠. 근데 나는 그렇게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거 하고 책 선물 같은 거 좀 해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거, 필요로 하는 거, 좋아할 만한 거 그런 거를 계속 생각하는 거가 지금 말한 것처럼 엄청 센스 있는 일이고 그 사람은 계속 생각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돈으로 뭐 누군가는 돈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되게 가치 있는 일이고 귀한 일이고 못 드려요. 그리고 너 자기 돈 주고 사면 돼 그 사람들은. 근데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냥 돈 주는 게 나아요. 진짜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돈으로 그냥 한 5만 원이나 10만 원이어도 우습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거 가면서 먹고 사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나을 때도 있고 선물을 하는 거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선물 경제 안에서 많이 살았잖아요. 그치.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이건 좀 약간 그렇지만 내가 교란 박스 주고 오면 사과 박스 들어와. 이게 진짜 이게 아주 무섭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돈이 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마음을 잘게 나누고 나면 그게 또 다시 들어와서 또 다시 나누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도는 거야 경제가 이 안에서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게 경험적으로 그 쌓인 신뢰 관계 안에서 이렇게 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꼭 아까 우리가 처음 말한 것처럼 받은 데에다가 그대로 갚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계속 돌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엄마한테 줘야 돼요. 받은 대로 주려면 엄마 아빠한테.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못하니까 우리가 친구 부모한테 잘하면서 공동의 약간 공동육아 하듯이 공동효도 해야 돼. 그러게. 물론 그러니까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라고 해야 될까? 부담 없이 선물하고 선물 받는 마음 같은 것에 관한 얘기였는데 오늘 생일을 기념하여 뭐 선물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그냥 역시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뭐 진심을 다해 뭐 사랑하고 사랑받고 마음을 주고 전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오늘 나의 생일을 축하해준 사람들 감사하고요. 시상식 소감처럼 네. 너무 감사하고 그냥 그것을 보고 뭐 그렇구나라고 생각해 주었던 안 생각해 주었던 그런 것도 감사하고 그냥 그 행위 내가 여러분 생일이에요 뭐 축하해 주세요 라고 말했던 그 순간에 나야도 그냥 되게 잘했다고 하고 싶고 그냥 계속 처지거나 혼자 외로워하거나 나를 원망하면서 그러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네요. 솔직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몰랐지만 그 즈음에 생일이 있다는 걸 나는 이제 거래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땡땡 이제 번호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기억이 들었지만 나도 숫자 기억이 어려우니까 근데 바로 얘기해줘서 그날 또 오늘따라 또 시간이 됐고 또 그렇게 뭔가 해줘라고 했을 때 되게 더 편한 것 같아.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사실 나도 그런 얘기 잘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 생일이 봄방학이고 그리고 저는 카톨릭이지만 우리 할머니가 여회 중에 친할머니가 그래서 집안 문화가 생일을 안 챙겨요. 거기는 생일을 안 해줘요. 크리스마스도 안 하고 그런 것이 일종의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그런 종교 교리가 있어서 생일을 안 챙겨주는 게 우리 아버지 집안의 문화여서 쉽게 이제 잊혀지곤 했는데 근데 지금 이상하게 집안 사건도 내 생일만 안 챙기고 자기 건 다 내가 챙겨줘야 되는 분위기도 다 같지만 그건 뭐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 하지. 그래서 생일 말하는 게 너무나 어색했고 좀 그리고 뭐 평소에도 생일같이 살고 있으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이렇게 먼저 이렇게 딱 말해주는 게 조금 되게 편안하고 가벼웠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마흔이 넘도록 얘기해도 되나요? 네. 마흔이 넘도록 사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치. 축하할 일이죠. 축하할 일이지 정말. 한 해 한 해 살아있는 것도 축하할 일이고. 그리고 너무 웃긴 한 거는 우리가 이 생일을 빌미로 케이크도 먹고 뭐 미안한 뭐 지양에 따라 미안하긴 하지만 점심에 쇠고기를 먹을 거 그리고 저녁에는 치킨 쿠폰을 또 선물 받아서 받아온 생일이라고 그거를 이제 양념집 많이 맛있게 먹는 누구의 생일을 빌어서 이렇게 한번 풍요롭게 먹어보고 즐기고 이런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도 그니까 맞는 거 제공했다. 그쵸. 그러니까 뭐 너나 다른 사람들이 내 생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서운하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지만 그냥 이걸 빌미로 나도 기분 좋고 우리 다 같이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냥 겸사겸사 좋은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 그냥 그게 됐고 그 정도 무게인데 아마 나도 다른 사람의 생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걸요? 근데 내 건 민망하잖아요. 그치. 괜히 막 억지로 막 절 받는 것 같고. 근데 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처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저녁에 치킨 먹으라고 쿠폰 보내준 것도 너무 웃기잖아. 나한테 준 것도 아니고 너한테 와가지고 저녁에 바닥이랑 같이 먹으라고. 그런 것들도 다 사실은 뭐 너라는 친구가 주는 어떤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겸사겸사 다 같이 좋고 감사한 일이고 참 그렇게 행복한 난 하루네요. 또 얘기해줄 수 있잖아. 바닥 생일이라 네가 뭔데 그 하루 종일 보냈니? 뭐 가로치고 제가 동네에서 좀 바쁘다고 소문난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하루 종일 같이 있겠다고 하니까 뭐 저당 잡혔니? 근데 사실 내가 잘 모셔야 되는 나의 소속 전속 작가님이기도 하고 뭐 저는 정말 말은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글은 더럽게 못 쓰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을 이렇게 옮겨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소중한데 그렇게 기회를 또 주니 기꺼이 뭐 그리고 할 수 있죠.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그냥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기는 해. 그런 거리감은 진짜 중요하고 그게 우리 대전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요해. 대전으로 오세요. 네, 대전으로 오세요. 아직 듣기로는 아파트값이 서울에 뭐 5분의 1 맞죠? 대전 서울 50분이면 가요. 55분? 그러니까 50분? 진짜로 완주에 있을 땐 서울 가는 일이 되게 엄청 먼 일로 느껴졌는데 이제 KTX 타면은 50분 1시간이면 가더라고 서울역까지. 우리는 잠도 못 자요 기차에서. 눈 한쪽 뜨고 자야 돼요. 너무 빨리 가니까 서울까지 깜짝. 부산 가는데 2시간 조금 안 걸리죠. 1시간 40분? 이게 뭐 말이 됩니까? 근데 대전에 살면 여러 지역이 가깝고 그리고 적당히 도시고 그리고 30분만 가면 바로 또 시골이 있어. 그래가지고 막 시골 생활도 할 수 있으며 걸어서 15분 가면 뭐가 있다? 성심당이 있다. 맞아요. 막 사람들이 다 저는 그리고 또 성심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사니까 또 어찌나 부러워들 하는지. 그러니까 좀 옛날에 귀촌여행 세계란 팟캐스트 할 때는 막 완주로 이사 오세요 막 이랬었던 과거가 있어서 또 대전 좋아요, 대전으로 오세요 이런 말 하는 게 좀 민망하긴 하지만. 내가 할게요. 어쨌든 그냥 사는 곳에 만족하고 좋은 친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는 거는 참 고마운 일이고 중요한 일인 것 같다. 이 친구들이 또 깊게 관여를 안 해요. 그리고 대전 좋은 것 같다. 대전 참 좋은 것 같다. 적당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슬슬 맞춰볼까 봐요. 우리가 2번이나 녹음을 했기 때문에 힘드니까 지금 몇 분인지 몰라도 정리하도록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벌써 헤어지나요? 아니 아직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래도 진짜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것도 녹음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녹음한 거 들어보세요. 네. 조회수 좀 올릴게요. 저는 오늘 이걸 언제쯤 올라가죠 이게? 다음 주 화요일에 올라가죠. 화요일? 그때쯤 해서 네. 인스타그램에 셀러 붙여요, 셀러. 셀러 아닙니다. 인스타는 별로 안 해요.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아요. 난 예쁘지도 않고 고양이도 없으니까요. 좋아요. 알겠어. 그러면 잘 맞춰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